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전 초급 시리즈 중에서도 팔품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팔품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명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란 사물, 사람, 개념, 장소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여기 첫 번째 사물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건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과 동물, 식물이 다 사물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모든 장소의 이름이 이곳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 우리의 감정들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명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단수와 복수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는 한 개를 뜻하고요. 복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이 명사의 모양이 달라졌죠. book이라는 이 명사 앞에 어가 붙게 되면은 한 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책이 되고요. 책에 이렇게 뒤에 s가 붙게 되면은 여러 개의 책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책들이라는 뜻이 되고요. 두 권 이상의 여러 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어가 붙었는지 아니면 뒤에 s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명사의 모양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수와 복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권일 때는 비동사 is를 쓰고요. 여러 권일 때는 비동사 are를 썼죠. 그래서 똑같이 의미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지만 앞에 한 권일 때는 is를 쓰고 여러 권일 때는 are이라고 쓰는 것처럼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명사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아니면 셀 수 없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 수 있는 건 보통 명사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한 개나 두 개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수량을 말할 수 있고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명사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 셀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생님일 때는 a teacher이라고 어가 앞에 붙지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일 때는 teachers 해서 뒤에 s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앞에 어가 붙거나 혹은 on이 붙고 여러 개일 때는 뒤에 s나 혹은 es가 붙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를 뜻하는 어나 on을 쓸 수도 없고요. 여러 개를 말할 수 있는 s나 es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얘는 단독으로만 쓰이게 되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서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유 명사가 첫 번째 있습니다. 고유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의 진짜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탐이나 아니면 도시의 이름, 나라의 이름 혹은 기업의 이름까지 고유명사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보통 명사의 애플과 뒤에 있는 애플은 어떠한 차이냐? 이것은 우리가 먹는 사과를 말하는 거고요. 기업의 이름, 애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특정한 이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자리에 오든지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기체나 액체류도 물질명사에 포함이 되고요.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소금,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도 물질명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돈도 물질명사에 들어갑니다. 돈은 하나, 두 개, 세 개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로 셀 수 없는 거죠. 사랑, 진실, 행복, 희망 이런 추상명사들은 다 셀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개를 말할 수 있는 복수의 형태도 있다.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혹은 어니 붙게 되면서 한 개를 표현하게 되고 복수일 때는 뒤에 s나 혹은 es가 붙게 되면서 두 개 이상인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단수 취급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수를 취급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앞에 어나 언을 붙여서 한 개를 표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탐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한 사람의 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하나의 서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명사 이 탐이라는 명사를 주어로 쓴 문장에서는 이 동사를 is를 쓸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말하는 어를 쓸 것인지 결정해 줄 때 단수 취급해 주기 때문에 is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탐은 있다.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다고 볼까요? 탐 is at home. 탐은 집에 있다. 이렇게 해서 탐이라는 명사가 나올 때는 뒤에 동사가 단수 동사인 is가 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단수 취급해 주는 거. 그래서 동사를 is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를 공부한 건 사실 요 1번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명사는 일반 명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 사람, 장소, 개념 이러한 것들의 이름은 모두 다 일반 명사에 들어갑니다. 일반 명사 외에도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명사는 지난번 품사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대명사도 똑같이 명사에 포함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이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명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부정사는 먼저 생긴 모습은 동사원형. 그래서 동사원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원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놀다라는 이 플레이라는 이 동사는 사실 변할 수 있는 모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s가 붙을 수도 있고 ing가 붙을 수도 있고 과거의 표현인 ed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원래 모양을 우리가 동사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원형에 to가 붙은 것이 투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란 다시 말해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명사가 되느냐, 원래 동사였던 품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바꿔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다라는 이 동사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서 바뀌게 되면은 동사가 명사가 되는 것처럼 영어에도 똑같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부하다라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느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영어에서도 앞에 to가 붙게 되면은 공부하다가 이제는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명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 원래는 동사였던 품사를 명사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름도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에 ing가 붙게 된 모양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모양을 바꿔주는데요. 두 번째 방법인 동사 뒤에 ing를 붙게 되면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다는 즐겁다가 아니고 배우는 것은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동사 뒤에 ing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다가 배우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배우는 것은 즐겁다. 그래서 아래 문장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아는 것은 한 가지고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알다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아는 것이라는 knowing ing를 붙게 되면 뭐뭐 하는 것, 아는 것이 되고요. 하다도 하는 것, doing 하게 되면 문장이 완성이 되죠. Know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thing. 이렇게 해서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 앞에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ing를 붙이게 되면은 명사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절. 명사절에서 여기 절이라는 뜻은 문장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문장이 명사가 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느냐? 아래 문장을 볼게요.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쓰지 않고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문장을 명사처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 that을 쓰면 돼요. that을 쓰고 문장을 쓰게 되면은 문장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It's true.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냐면 내가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사실이야 라고 문장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물, 식물, 동물, 사람의 이름, 장소의 이름, 추상명사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름, 일반 명사 외에도 우리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를 명사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배우다가 배우는 것, 먹다가 먹는 것, 만나다가 만나는 것, 보다가 보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과 문장을 명사처럼 바꿀 수 있는 명사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다가 영어로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명사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명사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이것이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한 개인지 두 개 이상인지 알아야 하고요. 또다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셀 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셀 수 없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 명사는 셀 수 있을 때가 있고 셀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보통 명사는 셀 수가 있었고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었지요. 다시 말해서 셀 수 없는 건 우리가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었고요. 셀 수 있을 때는 단수도 존재하고 복수도 존재한다. 그리고 대명사는 셀 수 있어요.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우리가 딱 봐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은 모두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단수 취급을 해준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